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다음에 노사협의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다면은 이거 자주 하시잖아요. 이게 법으로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시로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노사협의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여기 시행령 135조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거죠. 같은 수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근로자 대표,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렇게 해서 10명이죠. 총 10명.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해당 사업의 대표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보건의 있으면 보건의, 그 다음에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요거 빼면은 이제 요거 빼는 거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상시근로자 50에서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그래서 총 10명,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12명이다 그러면 12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면 감독관,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는 도급인 대표자, 그다음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은 뭐냐?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관한 수립,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 건강진단, 건강관리, 통계 기록 유지,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유해 위험 기계기구 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관련 조치. 이거 읽어보시면 뭐죠 이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잖아요 이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곧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아니 그거는 객관식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그럼 이거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위원회에서 호선,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호선하는 거 호선. 하고 싶은 사람 선출.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선출. 없으면 이제 지명해서 다수결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 2분의 1 출석, 2분의 1 찬성. 그러면 4분의 1의 찬성이 있는 거죠. 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나, 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 지명, 친구들이. 그다음 회의록에는 뭐 들어가야 되죠?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그다음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그 밖에 토의 사항, 뭐 건의 사항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쓰시오. 이렇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 않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합의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3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1번 중재기구, 그 다음에 2번 3자, 제3자. 처리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제3자의 중재로 인한 해결, 중재로 해결. 이렇게 두 가지. 회계결과 공지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게시판, 조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신속히 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예요. 지금 했던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보건협의체,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 이렇게 세 가지. 근로자위원회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전체 사업의 대표,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죠. 20억 원 미만이 참석하고 싶다. 그럼 둘이 협의해서 하시면 돼요. 둘이 협의해서.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정기 임시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그다음에 노사협의체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위원장 선출, 그다음에 회의 방법, 의결되지 않은 사항 처리,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똑같다. 그 다음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그래서 첫 번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작업장 순회 점검. 세 번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 장소 제공 및 자료 제공. 그 다음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이 예방조치 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협력사가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이 있는데 어떤 경우 발파, 그 다음에 화재, 폭발, 붕괴, 지진, 화재, 폭발, 붕괴, 지진. 이때 꼭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반기별로 1회 훈련하잖아요. 소방 훈련하고 대피 훈련하고. 자, 여섯 번째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필요 장소 제공, 이용 협조, 그 다음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 시기, 내용, 그 다음에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확인을 해야 돼요. 작업 혼재가 있을 경우에, 작업 혼재로 인해서 화재 폭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 및 내용을 조정해줘야 돼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함께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작업장 안전 보건에 관한 점검. 이거 여러분들 그래도 현장에 하시잖아요. 이거 아침 조회 끝나고 하고 또는 노사협의체 회의하고 나서 매월 한 번씩 하고 감리 업무에도 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있는 현장은 꼭 감리 포함시켜서 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 다음으로 중요한 유해염 방지 계획서. 여러분들 현장에 이거 꼭 갖고 계시잖아요. 큰 현장들. 이거 제출 대상은 시행령 42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에 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공사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전기 계약 용량의 300kW 이상인 이런 사업들, 제조업, 그다음에 쭉 가서 식료품 제조업, 그다음에
목재 및 나무 제품, 1차 금속, 가구, 반도체, 전자부품 이런 것도 300kg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계구 및 설비, 금속, 그다음에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용접장치, 그다음에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이런 거. 이런 게 해당되는 현장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 안전기사잖아요. 우리가 건설 안전기사.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지상 높이 31m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장, 냉동 창고 시설의 설비 단열. 그 다음에 지간 길이 50m 이상. 지간은 뭐예요? 교량의 기둥과 기둥 중심의 거리. 그 다음에 터널, 다목적 댐 등 댐 공사. 그 다음에 깊이 10m 이상 구착 공사. 제가 이걸 왜 안 했냐? 이거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나오면. 이거는 1차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1차는 여러분들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했어요. 제가 이 중에서 5가지 쓰시면 되죠. 지상 높이 31m,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 50m인 다리, 터널, 댐 공사, 깊이 20m 이상 부착 공사. 이거면 5가지 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죠. 첨부 서류. 뭐예요? 공사 개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계획. 이렇게 있어야 돼요. 개요서, 그 다음에 도면, 공정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조직표, 그 다음에 연락 및 대피 방법, 비상연락망. 그 다음에 요게 또 두 번째 사항으로 이게 들어가죠. 작업사항, 작업공사 공종별, 종류별, 유해 방지 계획해서 쭉 이게 1번 해체공사, 2번 단열공사, 3번 다리건설공사. 여기에 또 공사 종류가 있는 거죠. 가설, 구조물, 마감, 기계설비, 해체. 작성 대상은 비계조립 해체, 그 다음에 4m 초과하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그 다음에 비탈면에 동바리 조립 해체, 그 다음에 작업발판 일체형, 우리 깽폼, 거푸집 조립 해체, 철골 및 PC 조립, 양중기 설치 해체, 천공기 앙타 작업,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해체 작업, 그 다음에 단열재 작업, 그다음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이렇게 이제 요것들이 해당해 전체 현장에 다 해당이 돼요. 이거 없는 현장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위험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작성을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할 때 이런 항목들을 쭉 검토를 해요. 그래서 걔네가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두죠. 자, 중요 이벤트, 비계 조립할 때, 그 다음에 동발이 설치 해체할 때, 깽폼 설치 해체할 때, 철골 및 PC 조립할 때, 양중기 할 때, 해체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벤트 발생 시 보고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네가 점검을 나올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비 단열 공사 있고, 다리 건설 공사 있고, 자, 그 다음에 터널에도 나틈 공법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뭐 DBM이나 실드나 추진 침해할 경우에는 환기 작업, 그 다음에 막장 내 기계 설비 유지 보수 작업. 근데 나틈은 여러분들이 쓰는 게 거의 나틈이죠. 터널이 굴진, 그 다음에 막장 붕괴 낙석 방지 계획, 그 다음에 화약 취급 또는 발파, 환기, 그 다음에 작업대 사용.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요거 유해염 방지 계획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댐 공사, 그다음에 굴착, 여러분들 굴착하는 거, 흙막이, 가지돌 조립 해체, 굴착, 발파, 양중기 설치, 연장, 항타. 제출 서류는 뭐냐? 평면도, 그다음에 기계설비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배치 도면, 그다음에 작업 방법 개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서류.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적정은 다시 재제출해야 되죠.
조건부 적정은 조건에 따라서 변경을 해놓으면 돼요. 현장에서 변경 후 피치. 자, 제3절 산업재해 발생과 재해 조속 분석입니다. 재해 발생 모델. 이거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재해 발생 모델.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뭐예요? 결함. 결함이 먼저 발생하는데 이건 간접 원인. 그 다음에 불완전 상태와 불완전 행동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물리적 원인과 인적 원인으로 나뉘는데 이게 직접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 원인. 그로 인해서 이제 기물 발생되고 가해물이 생기면서 재해가 발생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있다. 사고 예방대책 기본 원리 5단계, 예방대책 기본 원리 5단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으니까. 자, 1단계 안전관리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원인 규명, 4단계 대책 선정, 5단계 대책의 적용.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써도 되느냐? 써도 됩니다. 자, 재해를 분석하는 방법. 이건 이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잖아요. 1차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죠? 재해율이란 1번 재해율. 재해율이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그래서 유족급여 지급된 사망자,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승인을 받은 자, 사망 만인율. 요즘 이제 PQ 점수에 사망 만인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업체 평가할 때도 이게 사망 만인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죠. 나온다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0,000명당 사망자 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 상시 근로자 수는 요거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분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곱하기 넘은 비율. 요것 때문에 실적액 때문에 이 PQ로 가는 거잖아요. PQ. 자, 그다음 도수율, 빈도율이라고도 하죠.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천인율. 평균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도수율 곱하기 2.4죠, 이거.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에 100을 곱한 건데 평생 10만 시간 동안 근로하는 재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손실 일수. 이건 일수로 따지는 거예요. 이건 재해자 수로 따지는 거. 환산 도수율은 10분의 도수율. 10만 시간 근로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건수죠. 이건 재해 건수. 얘는 근로 손실 일수. 얘는 재해자 수. 그 다음에 평균 도수율은 재해건당 평균 근로 손실 일수. 도강. 강도, 도수율분의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FSI. 빈도 강도 지수로 안전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서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 이렇게 나타나죠. 자, 휴업재해율. 임금 근로자 100명당 발생한 휴업재해자 수. 그다음에 요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우리 발생하면 어떻게 보고해야 되죠? 첫 번째 원인 조사야죠. 원인 조사.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원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인 조사 내용 절차 그 밖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자, 발생 시 보고는 어떻게 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메일, 문자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데 뭘 보고하느냐? 발생 예후 피해 상황, 조치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것도 문제로 나오죠.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개요, 피해 사항, 조치 사항. 그다음에 기록할 때 뭐가 기록돼야 되느냐? 사업장 개요, 그 다음에 근로자 인적사항, 재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 방지 대책.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